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들 텐데 하루 종일 또 학원 수업 들으랴. 나도 학원이지. 내 수업 들으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조금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못하고 그동안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거 위에 이제 책을 총 4권이 더 있는데 오늘은 기초편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편이지만 핵심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팔품사가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순위가 오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공개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 좀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야, 영어 어렵다더니 처음 보니까 품사?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수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수업을 잘해야, 오늘 거를 잘해야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영어도 쉽게가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우리나라 책에 없는 내용이 거의 한 7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 있는 것도 있죠, 물론. 그래서 오늘 품사가 뭔지 정확히,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우리가 맨 뒤에 보면 사전 찾는 거에 넣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까지. 그래서 영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지난번에 공개 강의했던 구와 절의 접속사 어떤 게 있고 등등 오늘도 좀 하겠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팔품사입니다. 자, 이거는 품사가 뭐냐면 단어의 종류입니다. 자, 단어의 종류. 자,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을 안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종류인데 이거를 8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영어 단어는 이 종류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는 단어도 있어요. 정해진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단어의 종류, 즉 품사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의미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해요. 단어가, 영어는 품사도, 즉 종류도 다양하고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 어휘 문제들은 대부분 동사들이 많죠. 그리고 준동사, 특히 분사를 묻는,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 동사 얘기하겠지만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그랬죠. 영어 잘하는 거 필요 없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쉽다고 영어를 무시해도 안 되고 어렵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험마다 7급마다 9급마다 또 증열마다 또 다른 어떤 시험, 수능이라든가 하다못해 탭스나 토플마다 그 시험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그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종류라는 게 품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한다면 이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따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도할 거는, 정리해야 될 거는 단어의 종류가 품사인데 그 단어의 종류는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Don't bother me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엄마라고 알고 있는, 이 애기들도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이 실제로 우리가 문장에 있어서 동사로 쓰이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안다는 건 중요한 말입니다. 단어를 안다는 건 그 단어의 품사와 의미들을 거의 쓰이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내가 단어를 아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mother,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아는 단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mother란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mother란 단어의 쓰임 중에 엄마라는 명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전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을 찾아야 돼요. 뒤에 가서 이제 사전 우리 찾는 거 보면서 왜 사전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 자, 근데 여기 동사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한테 엄마처럼 굴지 마. 란 뜻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동사, 명사, 심지어 형용사로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도 같은 명사인데도 학교란 말고 다른 뜻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벌써 일주일 되니까 까먹었어. 스쿨이 학교 말고 다른 뜻. 물고기 때.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스쿨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스쿨이 학교란 뜻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보는 시험에 보면 어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기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다음 교재에서 다음 교재 하겠지만 우리 문제 유형을 보면 연결성 문제가 거의 나와요. 심지어 2개 나올 때도 있어요. 2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빈칸에 기억력 A, B 알맞은 걸 고르시오. however나 in the end, furthermore 같은 연결사 중에 알맞은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왜 어휘 문제를 많이 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물어볼까요? 회사에서 내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영어를 쓸 일이 없어. 난 외국인한테 잘 안 팔 거야. 10대 한 대도 안 팔 거야. 재수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왜 토익 시험을 볼까요? 그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영업사원 하면서 영어를 쓸 일이 없는데 이 연병할 토익 힘들어 죽겠는데 왜 토익 점수를 내라고 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왜일까? 이게 출발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필요한지 알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될지 알고. 무조건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과목 하세요. 암기 과목. 영어는 정기적으로 매일 1시간 반,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6개월 하면 99% 붙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매일 안 하고 솔직히. 두 번째가 뭐냐면 쓰잘데없는 걸 한다고. 그러니까 헛고생하는 거지. 토익을 왜 보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회사 가서. 과장님, 인사부 과장님 아니 저 부서가 지금 영어 하나도 안 쓰는데 왜 제가 사실 영어 점수가 좋아서 학점이 되게 안 좋았는데 토익 점수 좋아서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공채 현대그룹에. 그때 하는 말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성실하대요. 맞거든요. 영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한도 1시간 이상은 매일 해야 돼. 그래야 900, 950이 나가 토익이. 미국에서 막 5년, 10년 살았으면 원래 그냥 영어를 잘하는 거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영어가 필요하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어휘 문제가 나오고 연결사 문제가 나오고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고 주제를 찾는 문제가 늘 나오는 게 왜 나오냐면 영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품사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그냥 뭐 대충 그러듯이가 봐. 어휘 문제에서 왜 동사가 많이 나오는지 생각 안 해. 그냥 나오나 봐. 열심히 외워요. 뭐 수능에 있는 단어 막 열심히 외워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다른 시험이라니까. 경찰은 경찰, 국은 국어. 그 직렬에 나온 기출문제에 있는 단어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단어를 2만 개, 3만 개 정도 하면 다 해도 돼. 근데 과연 여러분들 6개월 만에 한 2만 개, 3만 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왔어요. 영어만 하면 되지. 시험에 나오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기출문제 이런 거 다 데이터 만들어서 드릴 건데 오늘 첫 시간에 얘기 왜 하냐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을 안 해. 전부 다 여러분 스쿨 나오면 109만 명 중에 9,999명은 학교라고 읽고 해석하고 나갈 거야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는 단어가 학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다 했는데 선택지에 답이 없어. 이상하다. 난 분명히 제대로 해석한 것 같은데 선택지 답이 없어요. 자기만의 단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 8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이 순서로 외우세요. 자, 이것들이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쓰이죠.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크게 문장의 성분은 주 요소라는 게 있고 중요한 요소라는 게 있고 종요소, 주종을 나누죠. 주인이 되는, 종이 되는 주종 관계에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품사랑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다, 동사다, 아니면 목적어다, 보어다. 외우세요. 주어다, 동사다, 목적어다, 보어다 이런 거는 중요한 거고 종이 되냐면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필요는 하지. 이게 대부분 수식어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결사, 전치사 뭐 이런 것 같이 연결해주는 말, 연결어구 이런 것들이 종요소예요. 자, 그럼 이거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요. 품사에도 나오고 주요소 나오고 그게 뭐죠? 여기 명사 없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예요. 똑같은 용어가 뭐 있죠? 동사예요. 자, 안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옆으로 쭉 쓸게요. 안 지우고 첫 번째. 여러분이 100개를 외워야 돼. 만약에 100개를 외워야 된다면 어느 품사를 제일 먼저 외워야 돼요? 동사예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
절대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품사가 뭐예요? 어휘 문제는 동사예요. 별거 아닌 거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한다고. 아니라니까. 이왕 똑같은 시간을 투자할 거면 동사를 반복해보는 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 이런 얘기예요. 아, 선생님 제가 너무 영어가 어렵고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괜찮아요. 동사부터 외우면 돼요. 동사. 그래서 그 문장 안에 내가 아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동사만 알아요. 각 문장마다. 그럼 대충 무슨 말인지 나와. 할 수 있어. 얘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는 알아. 정확히 몰라도. 자, 동사. 나중에 여기서 파생되는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 주나 정도 3주 정도 후에 할 건데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활용해도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영어가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기초를 한다 그러면 정말 기초만 해요. 이러면 안 돼. 왠지 아세요? 보세요. 만약 우리가 보는 시험이 고2 정도 수준이라 치자. 만약에요. 고2 정도 수준이야. 근데 내 실력이 중1이야.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내 수준에 맞는 중1 책을 찾아요.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한 중2 정도. 제 지론은 뭐냐면 내가 중1이면 중1 수준부터 우리가 시험 보는 고2까지 다 해야 돼요. 내가 중3 수준이야. 그럼 중3부터 고2 수준까지를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야 봐. 중1 과정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럼 6개월 때 뭐 해야 돼요? 이제 중2 해야 돼. 6개월 열심히 했어요. 됐어. 이제 중3 6개월. 몇 년 걸려요? 3, 4년 걸려요. 자, 근데 고2 수준에 왔어, 내가 이제. 왔는데, 아, 문제 유형을 모르네. 또 6개월. 그래서 내가 중3이면 중3에서 고2까지. 내가 중1이면 중1부터 고2까지 해야 돼요. 단, 두 명이 있는데, 중1 수준이고 중3 수준이에요. 그럼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중1 수준이 더 많이 해야겠지. 더 힘들겠지. 당연한 거야. 진작 좀 하지. 정답이에요. 진작 좀 하지. 어쩔 수 없어요. 중3 수준이야. 형님이 해. 큰형님 해.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로 내가 수준이 낮다고 해서 낮은 거 해도 안 되고 수준이 높다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바보짓이야. 이런 애들 있어요. 전 입시에서 많이 했으니까 고3인데 수능이 만점은 안 나와요. 90점 정도 나와요. 90점 정도. 탭스를 공부해요. 그래서 내가 너 왜 탭스 왜 해? 그랬더니 아, 학교 선생님이 영어를 좀 하니까 탭스를 하라고 그랬대요. 내 선생님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친 거예요. 수능이 필요하면 수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탭스를 해? 내가 여러분 책들 보면 EBS 책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막 수능 특강 이런 거 다 미친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EBS 수능 특강은 고3 수능 만점 받는 애들도 어려워하는 책이에요. 가르친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내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EBS 수능 특강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질문하는 게 제일 많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미친 짓이에요. 자, 얘기해 주겠습니다. 형용사가 명사로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형용사가 주어가 돼요. 미치는 노릇이죠. 그죠? 책이 없는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해를 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게 책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형용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첫 번째 더가 있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 그럼 얘는 명사의 의미로 쓰여요. 몇 가지로 쓰이죠? 찍어. 지난번 숫자 알려줬잖아요. 그렇지, 3개입니다. 3개.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5개라고 대답하면 돼. 엄청 많은지 잘 모르겠어. 그럼 7개라고 대답하면 돼요. 거의 맞아요. 아, 답을 너무 알려주고 수업하는데. 3개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여기서 영어를 하는 분들도 이걸 모를 거야. 자, 이 올드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럼? 노인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수 보통명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 합니다. 아, 오늘 하겠다. 보통명사에 대해서. 자, 더 뷰티풀 합니다. 뭘까요, 뜻이? 세 번째 하자, 이거를. 쏘리. 하지 마세요. 이 어큐즈를 먼저 하자. 어큐즈가 무슨 뜻이죠? 경찰 공부하는 사람 중요한 단어죠. 뭐예요? 고소 고발하다죠. 오케이. 단수 보통명사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beautiful.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아시아나냐? 아, 미안해요. 꽃빵 끼지 마세요. 자, 세 가지입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질문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명사인데 얘가 늙으면 안 돼요? 노인들이 아니라 늙음 아니에요? 늙음? 더 뷰티풀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 안 돼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앞으로 삼촌이라고 부를게. 아, 여학생은 삼촌 부르면 안 되지. 이모, 누나, 형 이렇게 부를게. 뭐 나이도 비슷하니까. 미안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 필요한 건 고민이에요. 영어가 아니라. 질문을 그런 걸 해. 자꾸 해야 돼. 자꾸 고민해서 왜?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어에 적응이 돼요. 영어가 나한테 적응해 주지는 않아 절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에 적응해야 돼요. 그 누구도 이런 질문 안 해요. 해야 돼요. 자꾸 해석을 하면서 뜻을 몰라. 구조를 몰라. 왜 이렇게 해석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 단수 보통 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는 10명이 고소를 해요. 그럼 10명이 다 따로따로 하면 10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10건 따로 하지 않죠. 똑같은 걸, 그지? 어떻게 해요? 10명이 묶어서 한 건을 고소하지. 그게 단수인 거예요, 이럴 때는. 이해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돼요. 복수 보통 명사라는 건 이 개념을 조금 이따 할 건데 이 보통 명사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게 보통 명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보통 명사냐면 셀 수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따 명사편에서 할 겁니다. 셀 수 있으면 다 보통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dream, 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꿈은 보통 명사일까요? 추상 명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꿈? 보이지 않고 셀 수 없으니까 추상 명사죠. 라고 대답하는 게 중학교 1학년. 꿈은 안 보이니까 추상 명사죠. 고2는 자, 우리 시험 볼 우리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물어볼 때 개수를 안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보면 의미를 물어보면 이러세요. 어디에 쓰였는데요?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은 맞아. dream 보통 명사 아니에요? 보통 명사예요. 지구상의 모든 100% 아니고 언어니 99%의 모든 명사는 보통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보통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셀 수 있다요. dream은 우리가 알기로는 추상 명사지만 보통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방에 간단히 예를 들면 꿈을 꿔요. 나는 뭐 여행을 내년에 갈 거다. 올 가을엔 합격을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로또가 꼭 복권이 당첨될 것이다. 다 꿈이 있죠. 그럼 만약 여기 20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 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0개. 했어요? 못 했어요? 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expression. 무슨 뜻이죠? 표현. 무슨 명사예요? 표현은 무슨 명사예요? 표현 추상 명사예요. 자, 복수를 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표정이에요. 제 얼굴 보세요. 몇 가지 표정이 나왔죠? 3가지예요. 셋죠? 보통 명사예요. 이게 영어예요.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익스프레션 나오면 그냥 다 표현하고 해석해 넘어가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스가 붙었지? 이게 뭐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인비테이션이 뭐죠? 초대예요. 자, 이제 눈치 학상. 초대장, 그렇지. 이렇게 셀 수 있잖아. 초대장 내가 100장 보냈어. 10장 보냈어. 이게 영어라고요. 다시 와서. 그럼 올드는 셀 수 있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노인들이에요. 자, 뷰티풀과 차이가 뭐냐면 기준이 있냐 없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올드, 뭐 우리나라 뭐 버스 탈 때 무료 승차가 만 65세 이상인가요? 그럼 노인으로 친다. 그럼 기준이 있잖아. 만 65세라는. 또 뷰티풀 기준이 있나요?
만약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엄청난다가 고맙네. 난 여기까지 거의 없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개지 의견이니까 그게 추상명사예요. 지 주장이 다른. 나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는 엄청나다는 거지. 거의 다야, 그죠? 좋댄다. 자, 이게 추상명사예요. 기준을 정할 수 없으면 해석할 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더 뷰티풀이 주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느껴지죠? 자, 이게 정말 기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 표현이 이게 정말 기초야? 대문책이 없어요. 이게 실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품사를 하나라도 나는 10시간도 이상 강의할 수 있어요. 10시간이 뭐야? 1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저 8품사 가지고. 왜? 실전에 적용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형용사 그냥 주어요. 형용사가 그냥 주어예요. 더도 없어. 반사도 안 붙었어. 그냥 주어예요. 엄청 많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게 형용사인데 주어로 쓰였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필기할 때 삼색 볼펜을 하세요. 하얀색은 까만색으로 하고 노란색은 같은 노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불러야 돼요. 미안해, 화나니? 차라리 비웃어줘. 자, 이 안에 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자, 또 나갑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명사가 생략되느냐? 반복되는 명사. 앞에서 나왔는데 반복되는 명사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물, thing, 아니면 things,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 people이 생략된 거예요. 해석할 때 중요합니다. 제발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한 문장이라도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문 한 개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돼요. 내가 30분 동안에 30문제 풀었다, 20문제 풀었다, 눈꽃만큼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박이겠습니다. 눈꽃만큼도. 내가 3시간을 했는데 지문 하나를 했어. 근데 이 안을 완벽하게 해석했어. 완벽하게 단어 다 외웠어. 이게 훨씬 좋아. 지금 벽돌 쌓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를 잘 적어 나왔을 때 얘기하면 잘. 왜 기초 표현인데 이게 실전까지 얘기하느냐? 이게 영어예요. 여기 있잖아요. 중1 수준, 중2 수준, 고2 실전까지 다 해야 된다니까. 그거 외우세요. 아마 99% 여러분이 내일 오늘 영어 모의고사 봤던데 다음 주 영어 모의고사를 언제 모의고사를 보든 그 영어 모의고사 20문제 안에 이 문장은 99% 있습니다. 형용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반복돼 생략되는 경우나 일반적인 사물이나 people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99%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음. 동사입니다. 동사는 종류도 동사고 문장에 들어가도 동사야. 엄청난 애예요. 얘는 엄청난 애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 잘해야 됩니다. 기본이죠. 써놨죠? 동사. 동사를 잘하자. 이렇게 하죠. 동사를 많이 알자. 동사를 많이 알자. 이 동사가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 지나시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배웁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오형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렇다, 전 세계 똑같다? 우리나라만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이 만들어놓은 책을 우리가 그대로 베껴오면서 오형식을 배운 거다. 근데 이 오형식이 주어 동사에 있는 1형식, 보호까지 있는 2형식, 목적어 있는 3형식, 목적어가 2개인 몇 형식? 4형식, 그리고 목적어 보호가 다 있는 5형식에서 이 뒤에 있는 성분들, 어떨 땐 보호만, 어떨 땐 목적어 보호가 다 오고, 어떨 때 목적어가 2개가 오는 건 다 뭐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동사의 앞이건 뒤건 뭐는 반드시 있다? 핵심이에요. 두 번째 뭘 이해하고 싶으냐면 동사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주어와 동사 찾기가 기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왜 따로 써야 될지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힘들어하는 게 사실 많지만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있으면 우린 동사를 안 하고 서술어가 하죠. 서술어가 어디 나와요? 맨 끝에 나옵니다. 이름이 뭐였지? 종윤이. 까먹었다. 미안해. 기억할게 이제. 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본 학생들 중에 종윤이가 요량진에서 보면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공부를 잘할 것 같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영어였으면 앞에서 I think인지 I don't think인지 먼저 하고 가겠지, 그지? 근데 처음에 그지 속으로 했지. 저게 미쳤나 나한테 왜 이러지? 이랬을 거야, 그지? 근데 그때 들어오니까 아 역시 그럼 저놈은 그런 거랬지. 이게 우리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 말이 별거 아니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 문장에서 그렇죠. 영어를 읽을 때도 뭔가 뒤에도 중요한 게 올 줄 알고 생각하고 읽어. 뭔가 읽다 보면 중요한 게 나오겠지. 이미 지났는데. 저 앞에 이미 지났는데 뒤에 가면 뭔가 있겠지. 뭔가 중요한 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 자꾸. 시간이 많이 부족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앞이 중요하겠다. 앞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동사의 위치가, 주어의 위치가 문제야. 자, 이렇게. 또 두 번째 하나만 더 할까? 우리말은 또 특징이 뭐냐면 서술이 뒤에 있어서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다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집에서 나올 때 뭐라 그러고 나오니? 뭐라 그래요? 어마마마 이 아들 승훈이는 학원을 다녀오겠습니다 하나? 뭐라 그러나요? 학교에 뭐라 그러고 나갔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죠? 그잖아. 뭐가 없어 우리말은?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을 읽을 때 주어 뭐 대충 그냥 단어 가지고 아는 거지. 연결하면 되지. 이 두 개 하면요 벌써 영어는 끝난 걸 수도 있어. 100%는 아니지만 반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동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더 가면서 우리가 하겠지만 주은 동사라는 게 만들어지지. 동사에서. 주은 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주은 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야.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주은 동사. 그죠? 내가 여기 검 아직 안 보이죠? 검 보이는 사람 얘기하세요. 특히 남학생은 보여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학생 검 보여요? 안 보이죠? 아직 진실로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공유는 배우예요. 그죠? 나는 같이 검을 꽂혔지만 꽂혀서 배우가 아니니까 닮았지만 주은 배우니까. 말하고도 미치겠다. 자, 아무튼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 닮았지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동사에서 만들어지면 얘들은 동사가 아니에요. 얘들이 뭐뭐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이 분사는 다 중요한 거 알겠지만 어법 문제 나오는 거 말할 문법 문제 나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독해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 동사에서 만들어졌다고. 이 모든 시작이 동사예요. 명사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전체로 만들어진 것도 없어요. 준동사는. 그래서 이름이 준동사예요. 됐죠? 동사 중요한 건 뭐 이 정도면 됐고요. 다음 부사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개무시하는 부사입니다. 제일 개무시. 형용사는 솔직히 어디 형용사 안 했구나. 형용사는 보어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제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얘는 문장 성분이지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고 문장 성분에서는 보어요. 근데 이 부사라는 애는 문장 성분을 아예 못 써요. 주어도 동사도 목적어 보어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이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무시해요. 이 부사는 뭐라고 우리가 배우냐면 동사나 또 뭘 수식한다 그래요? 형용사나 부사나 또는 뭘 수식해? 오케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외웠어요. 좀 이따 얘기해 주겠습니다. 수식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어를 공부할 때 기초 페널티 공부하면 수식어고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배워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식어고 절대 안 됩니다. 독해하면서 나중에 내가 뭐 실제 문제 풀어주면서 보여줄 거예요. 와, 수식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이게 고급이에요.
미국의 대학원을 갈 때 보는 시험이 GR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경영대학을 갈 때 GMAT라는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는 부사가 제일 중요해요. 거꾸로 오히려. 자, 여기도 개념에서 봅시다. 그럼 부사가 몇 번이야? 한 번이죠. 자, 형용사 같이 씁시다. 자, 형용사가 뭘 수식한대요? 자, 조금부터 할 겁니다. 자, 명사, 이제 줄여쓸게. 나온 명사요. 명사 수식한다고 해요. 자, 부사가, 물론 보호로 쓰지만 형용사가,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배웁니다. 수식이 뭐예요, 수식이? 수식어를 영어로 꾸미는 말 해가지고 수식어라고 해서 영어로 modifier라고 합니다. 얘를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가 뭐야? 자, 우리나라 영어를 배우기 힘든 게 뭐냐면 한자가 엄청 많죠. 지금도 보시면 복수, 보통, 명사 다 한자. 분사구문,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 다 한자, 다 한자. 수식이 뭐예요? 수식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수식이란 말은 설명입니다. 자, 아까 부사 중요하다고 했는데 때로는 설명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 대상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는 저는 다 알잖아, 그지? 삐리삐리 한 사람입니다. 사람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아직 도깨비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가끔은 사람입니다. 가끔은 신이 될 때도 미쳐가는구나. 엊그제 신이 나왔죠, 갑자기. 자, 육잘도가 나왔잖아. 자, 가운데 한짤도란 말을 못하게. 아무튼, 자, 그래서 설명이에요. 자, 아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이란 말이 중요하겠어요? 앞에 설명하는 말이 중요하겠어요? 자, 이게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나와요. 빈칸 추론 이런데. 빈칸 추론이 중요해요. 수식어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할 때 하겠지만 자, 기억합니다. 설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식했다고 하면 한썸 보이 하면 한썸이 수식해요. 아, 잘생긴. 수식에 공감이 가요. 근데 만약에 어글리가 붙으면 수식 꾸며줬어? 소녀를 예쁘게 못생기게 꾸며줬어? 뭔 소리야? 수식이란 말을 꾸며주는 말 잊어버리시고요. 설명을 하고 기억합니다. 뭐에 대한?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설명.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예. 자, 이따가 쉬었다가 이따 2교시 때 이제 부사 나오면 부사가 과연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 엄청난 거에 대해서 부사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꾸며주는 말이니까 뭐가 있으면 무조건 좋아지나 보다가 아니에요.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부사. 됐습니다. 다음.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거죠. 또 전치사와 접속사는 대표적인 연결어예요. 지금 수식어가 2개 있죠, 그죠? 이 2개가 바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해요. 이 두 개가 무언가를 연결해줘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문법 문제도 나옵니다. because냐, because of냐 본 적 있죠? 왜 나올까? 문법 문제 전치사 접속사를 구별하는 게 왜 나오냐? 아까 얘기했죠? 왜 나온다고요? 중요하니까. 독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구는 수식어구 이때 뒤에 다 합니다.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써요. 수식어구야. 우리 생략하려며. 부사절 수식어야. 생략해도 된다며. 안 된다는 걸 거꾸로 시험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해석할 때 전치사 보이면 접속사 보이면 잘 봐. 잘 보고 공부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그 문제야. 근데 정해져 있어요. 또 나오는 게. 왜 정해져 있을까?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뭐 대학원을 가고 이게 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됐어요. 영어의 문사를 어느 정도 읽고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외우면 돼요. 종류는 중요한 거 소팅해서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하고 잠깐 쉬면 안 되겠다. 자, 전치사 접속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자리가 여기 있다. 보세요.
그러면 아까 연결사 얘기를 했는데 연결사라는 게 아까 말한 하우에버 이런 게 연결사예요. 하우에버 볼까요? 자, 팔품사 연결사가 없는데 이 연결사의 품사는 뭘까요? 접속사 아니에요. 부사예요. 누구예요? 내가 마침에 피자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연결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분류한다면 뭔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사예요. 얘는 부사예요. 부사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 중에 부사를 나만큼 강조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시험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부사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나옵니다. 자, 연결사와 접속사와 전치사의 공통점, 차이점을 또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연결어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팔품사로 들어가 있는 전치사는 또 접속사는 과연 저 연결사와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를 또 정리해야 됩니다. 머리 깨질 뻔했네. 키가 너무 크죠? 참나. 자, 그래서 이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따 할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이게 정말 뭐가 중요한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감탄사는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 그냥 좋아서 지르는 소리인지 슬퍼서 지르는 소리인지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팔품사 중에 중요한 건 또 몇 개예요? 그렇죠. 또 7개 나왔네 드디어. 감탄사 시험에 본 적 있어요? 다음 주 빈칸에 알맞은 감탄사를 고르시오.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감탄사 몰라도 뒤에 문장 보면 다 나와. 이게 죽겠다 소리인지 기뻐서 나온 소리 뒤에 보면 알아.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앞에 슬픈 말.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시험에 합격했구나. 그럼 앞에 말은 슬픔이구나. 이건 이거지. 7개가 중요한 거야. 자, 뭘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거 품사를 외워놓고요.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쓰일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1단계가 이거예요. 1단계가 단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품사를 알아야 돼. 동사할 때 무슨 뜻, 형용사할 때 무슨 뜻, 다 알아야 돼요. 명사할 때 무슨 뜻, 이 단어가. 두 번째 뭐냐면 문장 안에서요. 두 번째. 여기서는 목적어구나, 명사로 쓰였구나. 근데 문맥을 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단어를 공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동사할 때 무슨 뜻, 명사의 뜻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전에서 얘가 목적으로 쓰였구나. 그럼 명사네. 근데 문맥을 보니까 명사 중에 이런 뜻이구나. 스쿨이 물고기 떼네. 이게 단어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품사와 문장에서의 쓰임 의미와 문장 구조를 동시에 파악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면 단어를 딱 봤을 때 문장 구조로 품사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더라도 문맥을 보니 얘는 좋은 단어야. 좋은 뜻이야. 얘는 약간 어두워. 안 좋은 뜻인 것 같아. 이게 오기 시작한다고. 예를 들어서 선택지의 4개 중에 둘 중에 하나야. 내가 2개지 않은데 2개가 아니야 답이. 2번, 4번인데 2번하면 4번인데 이 안에는 좋은 뜻이 들어가야 돼. 근데 2번, 4번 중에 4번이 더 좋은 뜻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골라서 맞춰야 돼. 그러려면 아까 말한 단어를 그렇게 공부해서 해야 된다고. 무조건 많이 풀고 많이 외우고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안 좋은 방법이야. 그 단어를 문장 안에서 품사가 뭐고 이 문장 안에서 이런 문장성을 쓰였고 구조를 파악해 보니 이렇구나. 그런데 자, 이거 안 쓰죠.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지를 잠깐 얘기해 주면 이 품사를 하고 문장 성분을 확인하고 구조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대충 느낌이 어떻다. 이 단어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을 자꾸 하라고 그랬죠. 보니까 우리 카페에도 질문하고 제 카톡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아야 돼요. 더 질문 많이 해야 돼. 내가 작작점에 할 정도가 돼야 돼. 이번 합격한 애들처럼. 민우 진서는 거의 미절이었어. 미절이. 막 시도 때 아침 8시 반에도 하고 막 새벽 1시에도 하고 막 애들이 막 정신 그렇게 해야 돼. 솔직히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귀찮아서 다음날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루에 30개씩 20개씩 하니까 새벽 1시에 만술 취했는데 나 취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씨 내일 해야지 이런 적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찾아가야 돼요. 오늘도 특강을 하는데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집에서 질문하려고요. 보는 책을 공부하는데 질문할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이 너무 쉬워서는 아니고 걔가 대충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그냥 단어 외우면 자기가 다 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자꾸 고민해서 왜 이런 문장이 왜 어떻게 끊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꾸 고민해야 돼. 그리고 모르는 대로 딱 나와요. 천분이 해석하는데 사전을 피면 안 돼요. 해설지를 보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 문장에 단어를 내가 2개를 몰라요. 고민해야 돼.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명사 같은데 무슨 뜻일까? 전체 문맥 내용에서 짐작을 해보는 거 자꾸 이런 단어일까? 이 말이 뭐가 되는지 어떤 말, 우리말로 어떤 말이 되면 이게 문장에서 말이 될지를 자꾸 고민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시험 우린 수험생이니까 모르는 단어 오니까 빨리 해설지 봐야지 사전 찾아봐야지. 절대로 안 들어요. 뭐가 안 들어? 과연 여러분 시험 볼 때 정말 다 아는 단어가 나올까요? 어휘 문제가 내가 진짜 3반계 외웠어. 그럼 그 아는 단어 다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니까. 3반계 외우지 못하지만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수업 듣는 사람 있겠지만 내가 내 실력은 80점이지만 95점 맞도록 해야 돼. 내가 실력은 60점이지만 80점 맞도록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내가 90점 실력이야. 근데 10점 맞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잘못 공부해서 그래. 시험을 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영어를 잘하려고 해서 그래.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를 시험에 최적화된 인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근데 시간 막 5분 10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5분 10분 동안 나는 영어에 최적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요. 이게 쌓이면 그냥 봤을 때 뜻은 모르겠는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이게 쌓이면. 내가 타임즈를 읽어요. 그 단어를 내가 다 알까요? 아, 천만의 말씀. 고백하는 절대 아니에요. 지문에. 모르는 단어 한 10개 이상 돼요. 솔직히. 다 해석해요. 그래도. 무슨 말 다 알아요. 이거 자꾸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는 문장 성분을 통해서 성분을 따져보면서 구조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품사를 알 수 있다고요. 형용사구나, 수식어구나. 이게 주어구나. 아, 그럼 명사네. 그럼 뒤에 내용을 보란 말이죠. 아,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 이게 뭘까? 고민해보세요. 자꾸.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 문장 가지고 한 2시간 내내 뭐지? 뭐지? 이러지 말고 자꾸 생각해보세요. 1분이라도 자꾸 생각해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좋은 뜻일까? 안 좋은 뜻일까? 나도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동시에 돼야 돼요. 됐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과연 명사, 이 각각 품사들을 어떤 건지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과연 명사도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자, 아까 말한 부사 안에 접속부사라는 게 있는데 다른 부사가 뭐가 있는지 종류가 또 여러 이 안에 있어요. 접속사가 있는데 절이 있으면 어떻게 문장 구조 나눠지는지 또 동사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 선생님 능동성이 헷갈려요. 당연히 헷갈리지. 헷갈려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는 거야. 자동사, 타동사 딱 보고 이건 자동사, 타동사 하면 영어 잘하네요. 영어 잘하네. 막 도치되고 막 수식어 막 뒤에 후치가고 막 이랬는데 타동사 엄청. 실제로 우리 학원 선생님 우리 학원에 입시에 자체 교재를 쓰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한 곳이 맡겨요. 맡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해석을 선생님들이 해달라. 야, 천차만별 실력 차이가. 선생님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원래 쉽지 않아요. 영어 쉽지 않아요. 영어 쉬우면 내가 외로워져. 할 일 없잖아. 뭐하니 나. 그냥 공유랑 뭐 촬영이나 해야지. 검이나 뽑으러 다녀야지. 그러니까 영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80 안다고 뭐 좀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쉬운 거 같죠? 뭐 별거 팔품사 엄청 중요해요. 저 이거 100분의 1밖에 안 한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순서부터 해서 외우시고 이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하세요. 과연 이 품사라는 것과 여기 안 썼는데 문장 성분이
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고 있어요. 어떤 단어중 물어보면 품사가 뭐야 그러면 목적어요 이런다니까. 품사가 뭐야 목적어 나와요. 그냥 품사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지. 문장 성분이 뭐야 그러면 형용사요 이런다니까. 이 관계를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단어의 종류이고요. 아 여기는 그럼 얘는 문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써 있죠. 활용이다. 어떻게 쓰였느냐, 어떤 의미로 무슨 품사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가 활용이에요. 문장 안에 들어가서는 종류고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지. 외우세요. 이게 기본. 이것도 안 하면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모르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학해요. 한수야. 뭐 하자는 거야? 곱하라는 거잖아. 다 알잖아. 근데 이걸 모르고 영어를 한다고. 이게 뭐예요? 다 알잖아. 근데 이걸 모르고 산수 수학 하겠어요? 절대 못하지.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무시해요. 안 해요. 야, 이 발품사 있어. 외워. 아니에요. 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알죠. 확실히. 그 다음에 이 활용은 더 확실히. 그래서 뭐 지수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이게 뭘 의미하고 수학에서 산수에서 뭘 하는 건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소통의 언어의 기본. 됐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쓰세요. 잘 봤습니까? 네, 아직 채취가 안 됐어요.